다른 거랑 연관해서 보험을 팔았다, 컨설팅의 대가로 보험 팔았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원해지가 들어와서 설계사분이 되게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설계사를 대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 원수사 민원해지도 기각을 시켰고, 민원인이 원수사에서 민원해지 기각이 되니까 바로 또 이제 금감원을 갔습니다. 금감원 민원해지도 제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각을 시킨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2건에 가입한 계약자가 나중에 변심한 거죠. 사실 제가 볼 땐 변심한 건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하면서 민원을 낸 겁니다. 근데 이 민원의 배경을 보면은 단순 변심도 맞지만 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근데 갈아타려고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입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해지하면 손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원을 통해서 그 손해를 보전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설계사분하고 상담한 후에 이건 제가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도와드렸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설명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그냥 법률적으로 일반론을 설명해 드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은 중소기업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셨고요. 설계사분이 여러 가지 처음에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법인 전환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너무 큰 도움을 받으니까 경영인 정기보험을 설명을 했을 때 이분은 나 이거 가입하겠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본인은 자신 있다 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한 2년 정도를 납입을 했는데도, 1년에서 2년 사이 납입을 했는데도 금속법상 설명 의무, 금속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헛기라고 해서 다른 거랑 연관해서 보험을 팔았다, 컨설팅의 대가로 보험 팔았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겁니다. 당시 2가지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둘 다 경영인 정기보험인데 하나는 2024년 1월에 가입을 했고요. 두 번째 보험은 2024년 5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 1월에 경영인 정기보험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2024년 5월에 가입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봐도 민원인이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서명을 이분이 하셨어요. 상품 설명서도 그렇고 청약서도 서명을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서명을 대행하시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물론 동의를 받고 대행을 하면 저희가 동의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명은 본인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했고, 특히 이제 청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상품 설명서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에 특히 마지막에 본인이 설계사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었음 이렇게 자필 서명을 하고 덧글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매우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서 작성할 때 이 상품 설명서 이런 걸 왜 쓰는지, 결국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증을 상품 설명서에 서명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에 서명을 했고 본인이 덧글쓰기를 한 거다.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축처럼 설명을 했다, 목돈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예금 적금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상품 설명서에도 있고 청약서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이분이 카톡으로 몇 년 차에 해약 환급금이 얼마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몇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뒤늦게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약 환급금이 이렇게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나는 거 난 설명 못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잘 방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고액보험에 가입을 하고 만나서 설명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카톡이나 뭐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2년, 3년 후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또 2, 3년 지나면 증거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핸드폰이 바꾸는 과정에서 카톡은 또 날아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는 캡처라든지 해서 잘 보관을 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랐던 게 그 설계사분이 방문 일지를 남겼습니다. 이 보험료가 되게 좀 비싼 보험이지 않습니까? 언제 만나서 이
이분을 만나서 무슨 설명을 했고 무슨 설명을 했고 이런 거에 방문 일지가 있었고 또 구글 그 타임 시트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전화 통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정도로 자주 만나고 방문을 했으면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자료도 보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금 관련해서도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해약 환급금에, 그러니까 이 비용 처리가 된다, 이걸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사실 비용 처리 여부도 상품마다 다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라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건에서 민원인이 비용 처리의 이슈를 삼은 거는 해약 환급금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설명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품 설명서나 해피콜을 보면은 손금 입금 처리 여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야 되고 책임은 고객에게 기속된다,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아, 이렇게 안내가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세무사의 견해를 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게 해피콜입니다. 사실 해피콜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해피콜에 대해서 해피콜을 하기 전에 이 설계사분이 카카오톡으로 해피콜의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답을 이렇게 해라,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 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피콜에 대해서 미리 답을 줬다, 이거는 설명 의무 이행을 반대한 거고 해피콜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거다, 이런 논리에 이제 민원이 있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해피콜을 이렇게 방해를 하면은 불안전 판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걸 소명을 했냐면, 물론 저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소명을 하진 않습니다. 설계사분들한테 왜 이런 거를 보냈냐 그 취지를 몇 번 물어봤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해피콜을 잘 받겠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저축이나 예금과 다른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쟁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축으로 팔았다는 건데, 근데 이분은 해피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카톡으로 보냈다는 건 상품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은 본인이 했다. 그건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 그건 해피콜에서 묻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해피콜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해피콜을 잘 받으라고 설명을 한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또 하나가 불공정 영업행위, 소위 꺾기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 대가로 이걸 판매한 거다.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예금이나 적금 가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법인 전환될 때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을 가입시킨 거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금소법은 이러한 꺾기를 못하도록 법문에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금소법 법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금소법은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를 꺾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에서 보험 설계사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에 위치해 있는 건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꺾기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제가 법리적인 의견을 써서 잘 방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분이 이미 1년 이상 유지를 했고 1년 반 정도가 유지를 했고 첫 번째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5개월 후에 두 번째 경영인 정기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불안전 판매가 있으면 같은 종류의 보험을 두 번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잘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상품 설명서 청약서 서명한 게 있고, 해약 환급금 구조와 보너스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서 외에도 만나서도 얘기하고 카카오톡으로도 설명을 했고, 해피콜 관련해서 미리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해피콜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지만 사실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컨대 해피콜에 나오면 예예예 대답하세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냈으면 이건 해피콜 유도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물론 해피콜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반 이상 유지하고 같은 보험을 첫 번째 보험 가입 후 5개월 만에 다시 동일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히 민원 해지 관련해가지고 설계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의견서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설계사분이 계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